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그 사주를 하나 풀어볼까 하는데요. 오늘 풀어볼 사주는 5월의 그 무신일주, 그러면은 정인격이죠. 용신은 정인이고요. 그 다음에 격은 정인격, 인격이다, 인격 사주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천간에 그 인이 투출된가 했더니 인은 투출되지 않았고요. 월제만 인이 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그 월제에 있는 인이 천간으로 투출됐을 때 발복을 한다. 우리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지에 있으면은 그것이 천간에 투출돼야 비로소 뭔가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천간에 있는 그 글자는 지지에 뿌리를 둬야 그건 또 그 든든하죠. 그래서 천간은 통근을 좋게 여기고 지지는 투출을 귀하게 여긴다, 이런 이제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천간 지지를 우리가 구분해서 볼 경우에 천간은 밖으로 드러나서 그 행동하는 어떤 그런 모양새를 나타내는 거고요. 지지는 내면에 어떤 문제가 돼 있기 때문에 천간 지지가 유기적으로 어떤 관계를 맺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사주를 풀 때는 천간은 천간끼리 풀어야 되고 지지는 지지끼리 풀어야 됩니다. 천간 지지를 막 이렇게 뭐 지지하고 천간하고 막 이렇게 섞여서 이렇게 풀다 보면은 그렇게 안 되고요. 천간은 천간끼리, 그 다음에 지지는 지지끼리 이렇게 풀어야만 그 사주가 제대로 풀린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운을 대입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천간은 천간에 대입하고 지지는 지지에 그 대입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이제 정인격이라고 그러면은 내가 배운 지식이나 학문이나 이런 걸 가지고 잘 활용해서 쓸 수 있는 그런 사주가 된다. 그래서 이런 인격 사주는 자기가 공부를 잘하거나 아니면은 특별하게 어떤 기술이 있거나 그 다음에 자격증 같은 것들이 있어야 됩니다. 이 인을 쓰는 사주가 머리가 좋으면 공부 쪽으로 나가서 출세를 할 수가 있고요. 그 인을 쓰는 사주인데도 공부에 그 어떤 재주가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머리가 그렇게 썩 좋지 않고, 이런 경우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술을 하나를 익히면 됩니다. 인이라는 게 꼭 공부에만 해당은 안 되고요. 자기가 배운 어떤 거, 인은 내가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갖고 있는 게 공부, 그러니까 머리가 될 수도 있고 뭐 손기술이 좋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내가 국가의 어떤 자격증을 딸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인을 쓰는 사주는 반드시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를 가지고 해야 그 다음에 자기가 뭐 살아가는데 지장이 없다. 그리고 이 인을 쓰는 사주는 천간에 인이 뜨는 것도 좋고요. 그리고 정관이 뜨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정관이 없으면은 칠살이라도 떠야 내가 세상에 나가서 그래도 뭔가 어떤 좀 알아주는 쪽에서 내가 일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럴듯한 곳에서 근무하는 경우가 많고요. 인을 쓰는 사주가 이렇게 식신이 이렇게 투출되면은 내가 배운 것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이것이 반대로 돼서 식신격에 이렇게 그 인이 투출됐다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우리가 그 효신탈식이라고 그래 가지고 자기가 하는 일이 막힙니다. 인이 이렇게 식신을 극하기 때문에 식신격의 인은 패격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인격의 식신이 투출된 것은 우리가 뭐 편인격에서는 편인투식이라고 할 수 있고, 뭐 여기 정인도 정인투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배운 것을 식신 잘 써먹을 수 있는 사람이 된다. 학교 선생님이 됐을 경우에는 내가 배운 지식을 학생들한테 잘 가르치는 선생님이 될 수가 있고, 사회에 나가서 활동을 하게 되면은 내가 배운 지식을 잘 활용해서 사회에서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그런 이제 그 사주가 된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격에는 식신이나 상관이 투출되는 것도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주는 요 인이 지지해 보면 너무 많아요. 인이 이렇게 좀 많은
있으면은 사주에서는 많아도 문제, 없어도 문제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토생금 해가지고 이렇게 비견겁재가 또 식신으로 이렇게 이제 기운을 보태주는 그런 모양이기 때문에 요 식신이 열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 사람은 내가 배운 것을 잘 활용해서 쓸 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사주에 없는 기운을 보면은 관살이 없죠. 예, 그래서 좀 이런 부분들은 좀 아쉽다. 관살이 좀 있어야 좋은데 그러질 못해서 좀 아쉽다 하는 부분이고, 두 번째는 재성도 없습니다. 물론 인격의 재성은 이건 기신이 되는 거죠. 기신이기 때문에 요 수기운이 있으면 수국화가 돼서 좋을 게 없기 때문에 이건 이제 무기신 사주라고 그럽니다. 기신이 없는 사주다. 재성이 없으면 꼭 돈이 없다, 이렇게 사람들이 단순히 생각을 하는데, 특히나 초보분들은 무제 사주 같은 경우는 돈이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이 인격 사주는 재성이 없다 하더라도 돈이 없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가 배운 지식이나 학문이나 어떤 자격지나 기술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재물을 벌 수 있는 거지, 재성이 있어야만 돈을 버는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재성이라는 게 우리가 흔히 재물, 돈으로 생각하니까 모든 사주에 이게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있는데 그것은 아니다. 우리가 재성이 없어서 더 좋은 사주는 일을 쓰는 사주나 그 다음에 살을 쓰는 사주는 재성이 없는 게 더 좋습니다. 살이 있는 사주가 재성이 되면 재생살이 돼서 안 좋고요. 그 다음에 일을 쓰는 사주가 재가 있을 경우에는 재극인 해가지고 내가 재물로 인해서 내가 공부가 중단되거나 재물로 인해서 내가 가진 것을, 재물을 벌려다가 내가 가진 것을 잃는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격은 이제 관성을 보는 게 제일 좋죠. 정관을 보는 게 제일 좋은데 그게 없습니다. 그리고 정관이라는 건 여자 사주에서는 남자, 그 다음에 남편도 지칭을 하는 건데, 관과 살은요. 그런데 이 사주는 이 관이라는 게 목의 기운이 없습니다. 목의 기운이 지장간에도 없어요. 지장간에도. 그러다 보니까 남자 운이 상당히 약하다. 무관사주에, 그 다음에 보면은 이게 무신일주가 됩니다. 무신일주는 뭐죠? 이게 바로 고란살입니다. 고란살은 갑인, 그 다음에 신해, 그 다음에 을사, 정사, 그 다음에 무신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 고란살 일주, 고란살이라는 것은 독수공방살이라고 그러죠. 그러면은 이 고란살 일주들은 배우자 인연이 약하다, 배우자를 잃고 혼자 쓸쓸히 지낸다, 이런 뜻이기 때문에 요런 고란살 일주들은 여자들 사주에서는 특히 배우자 운이 약하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고란살 일주뿐만 아니라 여기 월주나 연, 그 다음에 시에도 고란살 일주가 있다 그래서 그것까지도 막 좀 고란살에 어떤 영향이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약합니다. 이 일주가 고란살이래야지 이 월주나 시주에 그런 고란살이 있으면은 고란살로 치지 않는 것이 좋다. 어떤 사람은 일주도 고란살이고 이 시주도 고란살이고 여기도 고란살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고란살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진짜 남자 남편 복이 없는 사주지만, 여기는 괜찮은데 여기가 고란살이고 여기가 고란살이다 그러면은 고란살로 치지 않는 것이 더 좋다. 그래서 그런 사주들은 고란살 때문에 남자운이 약하다 이러면은 맞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란살을 볼 때는 일주에 고란살이 있느냐 그것만 보시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사주에서 전에 제가 얘기했죠. 그러니까 지지에 네 글자 중에 세 글자가 같고 한 글자가 다르면은 여기에 바로 궁성이 깨진다. 그러면 궁은 이게 뭐죠? 배우자궁이죠.
배우자궁, 그 다음에 성은 이제 식신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러면은 이 사람이 이런 경우에는 이제 육친적으로 해당되는 게 많아요. 그래서 배우자궁 때문에 남편 운이 약하고 식신, 자식 덕도 약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원래 이제 자식은 여기 정인의 정인으로 이렇게 보는 거지만 이 자식 자리에 식신이 있어야 될 자리에 인이 있는 것도 안 좋고요. 그 다음에 이 식신이 깨져 있는 것도 안 좋기 때문에 이 여자분은 기본적으로 자식운이 약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주를 보게 되면은 이제 배우자 운이 약하다 그러면은 단순히 무관사주기 때문에 배우자가 약하다 이거 하나만 가지고 되는 부분들은 없어요. 꼭 두세 가지가 같이 옵니다. 배우자 운이 약한 사람들의 특징이 첫째, 무관사주면서 그 다음에 배우자궁이 이런 식으로 깨지거나 충이나 형살이 나는 경우가 있고요. 세 번째, 고란살이나 원진살도 이렇게 이제 영향이 좀 있는데 제일 큰 게 고란살입니다. 그리고 이 정관이 있어야 될 자리에 이렇게 식신이 자리하니까 정관이 들어오면 깨지겠죠. 만일에 인목이 들어오면 인신충이 될 것이고,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깨지기 때문에 정관이 들어오기가 쉽지 않은 그런 이제 모양새예요. 그래서 우리가 배우자 운이 약하다, 여자 운이 약하다, 남편 운이 약하다 할 때는 한 가지로 가죠. 무제사주기 때문에 남자가 여자 운이 약하다 아니라 무제사주면서 배우자 자리에 비견이나 겁재가 있는 남자들, 그 다음에 여자 같은 경우에는 무관사주면서 배우자 운에 식신이나 상관이 있고 고란살이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두세 개가 같이 결합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특히나 그런 분들이 남자가 들어오기가 쉽지가 않다. 그래서 이분도 지금 38살인데요. 그러니까 실제 이분은 한국에서 가장 최고의 기업에 다니고 있습니다. 반도체로 해서 계속 주가를 올리고 있는 그런 회사에 다니고 능력 있는 여자분인데 38살인데 아직 결혼을 못 하셨어요. 그래서 남자가 좀 오래 생길 것 같다 이런 이제 얘기도 들리는데 제가 보기에는 결혼하기가 쉽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부모 입장에서는 진짜 우리 딸애가 못난 게 뭐 있어. 공부도 잘했고 뭐 회사에서 지금 능력도 좋고 다 이상 없는데 왜 결혼을 안 하느냐. 38살까지 이렇게 하지만 사주가 기본적으로 이런 식으로 가지고 태어나면은 본인이 눈이 높든지 아니면은 매칭이 잘 안 돼요. 이게 될 듯 하다가도 안 되고 아니면 본인이 또 남자에 대한 관심 자체도 없을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 팔자라는 게 참 무섭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어떤 그런 생각이 있더라도 잘 안 되고 또 어떤 사람은 그런 남자 아니면 여자에 대한 생각 자체가 안 드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어쨌든 이후에 어떻든 이 사람은 혼자 외롭게 지내라는 이제 그런 사주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하늘의 뜻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흔히 그러면 어떤 방법을 알려줘야 되지 않냐 이제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하늘에서 이렇게 가지고 이제 넌 이렇게 살라고 했는데 이걸 억지로 무슨 방법을 선택을 하겠습니까? 물론 여기 궁합이 좋은 사람 만나면 좋겠다고 이제 흔히 그렇게 얘기는 하지만 그게 그렇게 찾기가 쉽지 않아요. 이게. 그래서 여기 만약 묘신 암합되는 경우,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만나면 더 좋겠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참 을묘 요런 이제 일주로 있는 사주니까 그러면은 좋을 수 있겠지만은 그런 사람 만나기가 참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배우자 없는 것들은 참 노력해서 된다는 것도 그렇게 쉽지 않고요.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도 지금 자기 하는 것들은 잘 나가는데 남편은 약하고 그러다 보니까 결혼을 못할 수도 있고 그래서 자식도 안 생길 수 있는 그러니까 식신의 어떤 그 역할 자체도 깨졌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
그러니까 자식 자리에 이제 이렇게 돼서, 그러니까 나이가 많다 보니까 늦게 결혼하게 되면 또 자식이 안 생길 경우도 있죠. 이런 이제 수가 생길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운의 흐름으로 보면은 지금 이제 뭐 인이니까 신유술 해가지고 이 금기운은 이제 식신이니까 금기운으로 흐르는 건 괜찮게 흘렀죠. 그 다음에 해자축으로 흐르면은 인격의 이 재운으로 흐르는 건 별로 안 좋습니다. 이거는 특히나 이제 이렇게 이제 해수나 자수가 들어올 경우에는 이 브로킹 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신자 수국으로 해서 오히려 이걸 다 깨지니까. 그 다음에 여기 가장 큰 정관이 들어오는데, 정관을 이렇게 을경합으로 해서 식신이 이렇게 정관을 잡습니다. 그러니까 이러다 보면은 이제 결혼 뭐 해가지고 하는데 47세부터 57세 사이에 정관이 이렇게 식신에 이렇게 잡히면은 남편하고 이별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이 시기에 내가 뭐 승진을 하거나 뭐 어떤 뭘 할 경우에 식신 아랫사람이 내 어떤 승진 그런 길을 뺏을 수도 있다. 내가 승진하기로 돼 있는데 아랫사람이 나를 치고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그럴 수도 있고, 이제 육친적인 것으로 보면은 식신이 이제 관을 잡는 모습이면은 득자별부가 되는 거죠. 득자별부. 그래서 자식 낳고 나서 남편하고 이별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이제 득자별부가 되는 거고요. 또 이럴 때 만일에 남편이 아이를 가져간다 그러면 아이하고도 인연도 좀 약할 수 있고, 그런 이제 하여튼 조금 이 남자 문제는 좀 약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사주를 가지고 있는 여자분 사주에 좀 안타까운 사주죠. 그래서 이분은 이제 이 해자축으로 들어올 때 특히나 을해대운 요 시기, 그 다음에 이제 병자대운 자체도 여기에 이제 수기운이 들어오면 이제 인을 다 때린 그런 모양새니까 이것도 좀 좋을 건 없겠죠. 그래서 요 시기가 이 대운 중에서는 좀 안 좋고, 그러면 이제 대운하고 세운에 있을 때, 그러니까 대운도 이렇게 수기운으로 흐르고 세운도 수기운으로 흐를 때 더 안 좋겠죠. 대운도 안 좋은 상태에서 세운까지 안 좋으면 그게 더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둬야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운하고 세운하고 관계를 우리가 이제 흔히들 이제 물어보시는데, 대운이 안 좋은데 세운도 안 좋으면 더 안 좋겠죠. 그 다음에 대운이 안 좋아도 세운이 좋으면은 그래도 그 좋은 세운만큼은 그래도 좀 버텨가면서 좀 괜찮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좋은 대운에 안 좋은 세운이 들어서 대운을 때릴 때는 폐가 더 큽니다. 그거는 마치 여름에 계절이 나무가 잘 자라고 있는데 뭐 태풍이 와가지고 바로 이제 나무를 쓰러뜨리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어떤 운의 흐름에 직격탄을 맞는 것은 세운으로 보시면 됩니다. 매년 들어오는 세운이 그래도 제일 좀 강한 어떤 기운이에요. 그래서 대운은 이 시기에 이러한 것들을 일어날 수 있다고 어떤 예언적인 성격이고요. 이걸 실행하는 실행 연도는 세운입니다. 그러면은 요 을경합 될 때도 요 시기에 47세부터 57세 사이에 어떤 남편하고의 어떤 이별수가 강하게 들어온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은 내가 이 시기에 정관을 식신이 이렇게 합거해 버리니까 내가 뭐 승진이나 이런 데 누락할 수도 있다 하는 거니까, 특히나 세운에서 이렇게 을이 들어올 때 특히 좀 더 실행연도가 되니까 조심해야 되겠죠. 그렇게 이제 운에서 보시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냥 요 여자분 사주가 지금은 좀 잘 나가고 잘 지내고 있겠죠. 특히나 이제 요 38세 같으면은 계유대운에 이제 올해 병원년 자체도 되는 거니까, 병원년 자체면 내가
어떤 이 용신이 떴으니까 올해 운 제일 좋겠죠. 올해 뭐 반도체 호황이니까 엄청난 돈도 많이 벌었을 거고, 올해 병원연은 이 사람이 참 잘 나가는 그런 이제 그 해가 될 수 있고, 내년에 정민연도 괜찮고요. 이렇게 용신이 떠가지고 하는 거니까 병호 정미가 다 좋다. 그냥 무신도 뭐 나쁠 건 없고 이런 식으로 쭉 잘 나갈 수 있는데, 요 시기에 해자 쪽 수기운으로 흐르는 것은 조금 안 좋다, 이 부분이.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은 머리도 좋고 좋은 회사에 들어서 잘 나가고 있지만 남자 인연이 약해서 아직까지 결혼을 안 하시고, 그 다음에 앞으로도 이 결혼하기가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 그런 사주고, 결혼해서도 항상 좀 불안한 그런 사주를 가지고 있는 여자분 사주를 한번 풀어봤습니다. 요 고란살의 무관사주에 이렇게 화다 금용이죠. 그러니까 불이 너무 많아서 금이 녹아나는 그런 상태니까, 이렇게 세 가지가 아니 네 가지죠. 여기 또 배우자궁에 정관이 있어야 되는, 정관을 극하는 또 식신이 있으니까, 이러한 사주는, 이 사주가 내포한 어떤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숙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 결혼 안 하고 나는 내 일에 충실하면서 한번 살아가겠다, 이런 것도 하나의 좋죠. 하늘에선 그렇게 살지 말라 이렇게 했는데 부득이나 결혼하겠다 그러면은 뭐 이별수, 이혼수를 겪어야 되는데, 그런 거 안 하고 난 그냥 다른 쪽으로 내 삶을 살아가겠다, 이렇게 하면은 괜찮은데, 또 그렇게만 또 살 수 없는 게 인생이다 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참 사주가 이런 조금 이제 이런 걸 가져오면은, 이제 저희는 이제 풀면서 알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얘기를 잘해줄까 하는 게 좀 난감한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분 중에서 나는 뭐 결혼에 크게 신경 안 쓴다, 이런 분들이 가끔 와요. 그러면은 이제 솔직히 다 얘기를 해주죠. 맞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당신 일하는 쪽에서 한번 두각을 나타내십시오. 그래도 요 시기에 을경합되는 부분들은 이제 내 관, 명예, 지위, 승진 이런 거가 이제 내가 잠깐 게을러 가지고, 아니면 잠깐 뭐 주의를 뭐 조금 이제 느슨하게 해서, 아니면 아랫사람이, 여기 식신이 다 그런 거거든요. 식신이 어떻게 보면은 내 쪽으로 보면은 이제 게으름도 되고, 내가 조금 이 정도면 됐지 해가지고 자기 만족도 될 수 있는 그런 것 때문에 내가 조금만 더 열심히 했었으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이제 내 걸 뺏기는 이제 그런 형국이 되는 거니까. 아니면 식신은 또 아랫사람도 되잖아요. 아랫사람이 내가 올라가기로 한 어떤 그런 자리를 뭐 차지할 수도 있겠죠. 요런 위기가 있을 수 있으니까 조심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그냥 한 여자분 사주인데 배우자 운이 좀 약해서 어쩔 수 없이 조금 이제 결혼하기가 쉽지만은 않은 여자분 사주를 가지고 한번 풀어봤습니다. 다음엔 또 다른 사주 가지고 한번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